알고 싶니? 북한 듣고 싶니? 이야기. 사이좋게 북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작은 수다 시즌 14 229번째 이야기 정규 방송 2부. 안녕하세요, 서울 옥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용가입니다. 1부에서는 백두산 들쭉날쭉님과 북한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들쭉날쭉님의 북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네, 저는 특히 들쭉날쭉님이 북한에 계실 때부터 한국 드라마나 노래들을 좋아하셨다는 이야기가 인상 깊게 남습니다. 이번 2부에서는 들쭉날쭉님이 남한으로 오게 되신 과정과 들쭉날쭉님의 남한 적응기 등 남한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1부에서 들쭉날쭉님과 재미있게 다양한 얘기를 나눴던 만큼 2부도 너무 기대되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수다 나누기 전에 공지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이좋게 북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작은 수다, 사부작은 힘들이지 않고 가볍게 행동하다라는 단어 의미처럼 북한 친구들과 언제 어디서나 팟캐스트를 통해 힘들이지 않고 가볍게 이야기 나누는 남북한 평화통일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사부작은 365일 열려 있습니다. 사부작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오셔서 출연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저희와 직접 이야기 나누고 출연도 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2부에서는 들쭉날쭉님이 어떻게 남한에 오시게 되었는지, 처음에 오셨을 때는 어땠는지 등 남한에서의 생활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떤 과정으로 남한에 오시게 되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먼저 한국에 오셨어요. 제가 9살 때 한국으로 오셨고 그 뒤에 한 9년 지나서 18살에 오게 됐는데, 그 전에도 어머니가 저 오라고 자꾸 하셨는데, 저 통화로 이제 몰래 통화를 했었는데, 제가 겁이 좀 많다 보니까 자꾸 안 가겠다고 이제 버텼던 것 같아요. 근데 한 18살에 제가 좀 사춘기가 늦게 왔었거든요. 그래서 18살에 좀 무서운 게 없었어요, 약간. 그리고 뭔가 막 자유를 갈망하게 되고, 그때 뭐 한국 드라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래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동경하는 그 마음이 계속 커진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연락을 해서 한국 가고 싶다라고 했더니, 중국까지만 오면 엄마가 브로커를 보내서 너를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서든 중국까지 가려고 되게 많은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루트는 이제 다양한 루트가 있는데, 주로 자세한 루트는 설명 못 드리지만 대부분 이제 그 중국에서 라오스, 태국 이쪽으로 가서, 태국에 가면 이민국이 있어요. 국제이민소 이런데, 이민국 이런 데서 저희가 나라를 선택할 수 있어요. 태국에 있는 이민국까지 브로커들이 옮겨주고, 거기서 이제 한국 대사관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때 제가 올 때는 캐나다, 미국, 일본, 한국 이렇게 4나라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 중에 선택을 하면 이제 이민자 신분이 되고, 이제 저희가 그 나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왔고요. 저는 운 좋게도 정말 빨리 왔어요. 그 오는 기간이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주로 한 10년 걸린 사람도 있고요. 중국에서 좀 살다 온 사람들도 있으니까, 또 중간에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는 한 달, 딱 한 달 걸렸어요. 근데 주로 제가 같이 오던 주변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제가 제일 빨리 온 케이스더라고요. 저렇게 한 달 만에 인생이 딱 바뀌어버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됐습니다. 네, 어린 나이에 뭔가 되게 어려운 길을 오신 것 같아요. 들쭉날쭉님의 남한에서의 첫 기억, 남한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그때 제가 2018년 12월이었는데 생각보다 춥더라고요. 이제 되게 항상 한국은 되게 따뜻한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12월이니까 되게 많이 춥고, 그래도 어쨌든 그때 코트만 입고 그 겨울을 났던 기억이 많이 나고요. 주로 좀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전기라던가 이게 항상 켜져 있잖아요. 저희는 뭐 하루에 한 번 깜빡이고 마는데, 여기는 뭐 하루 종일 켜져 있고, 뭐 수돗물 뭐 이런 건 너무 잘 돼 있어서 좀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네, 어린 나이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남한에 오신 후에 적응하기 힘드셨거나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적은 없으신가요? 기본적으로 혼란스럽죠. 이제 18살 사춘기까지 덜 끝난 상태에서 이제 9년 만에 어머니도 만났고 적응을 잘 해야 되는데, 이런 압박감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한 1, 2년 지나고 나니까 다 익숙해져서 되게 수월하게 잘 적응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새로운 사람들과 처음 만나는 상황은 항상 조금은 긴장되기 마련인데 북한에 계시다가 남한 사람들을 처음 만나는 경험은 더 긴장되고 두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극복은 잘 하신 거죠? 네, 아무래도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사람 만나는 게. 저는 대학교를 가서 그 벽을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주로 처음에 한국에 오면 주변에는 같은 출신 친구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편하죠. 이제 문화라던가 어떤 언어라던가 얘기 안 해도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주로 있는데 그 외에는 한국 사람을 만날 기회가 되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교를 와서 대학에서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그 친구들 통해서 그런 한국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한 벽을 좀 허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좀 스스로도 잘 적응했다 이런 느낌이 좀 들 정도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동기와 선후배들을 만나신 것 같아서 진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인간관계적인 면뿐만 아니라 다른 점에서도 좀 큰 도움이 됐다 하는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교육을 많이 못 받았잖아요. 초등학교만 다닌 거나 마찬가지니까 제가 좀 공부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었고 대학교에 와서 그런 지식적으로 좀 더 성장을 한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 친구들하고 만나면서 기존에 서로 싸울 수 없었던 공감대를 좀 형성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어린 시절이 다 북한에 있다 보니까 그때 한국이 어땠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을 통해서 그때 유행했던 애니메이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되고 유행했던 밈 이런 것들이 알게 되면서 제가 한국 문화를 좀 더 깊이 알게 되는 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좀 지식이나 인간관계라던가 저의 어떤 행동들도 되게 자유로워진 것 같다. 좀 여유로워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좋은 친구분들을 만나셨다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남한에서의 대학 생활이 들쭉날쭉님께 좋은 추억으로 기억될 것 같네요. 오늘 사부작과 함께하는 시간도 들쭉날쭉님께 좋은 추억으로 남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남한에 오셔서 생활하시면서 가장 신기했거나 인상 깊었던 건 무엇이었나요? 일단 기술이 북한보다 너무나도 많이 발전돼 있어서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 그 도어락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버튼으로 돼 있지 않고 터치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띡띡띡띡 누르면 이제 문이 열리는데 제가 보면서 아이고 저거 드라마니까 선전하려고 가장 발전된 기술을 갖다 썼겠지. 그리고 저거 다 뻥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왔는데 진짜 아파트들 다 터치 도어락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거 진짜네? 이러면서 너무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런 기술들에 대한 어떤 그게 너무 놀랬던 것 같고 도로도 너무 잘 돼 있고 좀 더 추가하자면 아무래도 20대니까 놀이 문화 어디 가도 볼링장 있고 코인 노래방 어디 가도 있고 이런 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전기나 수도, 도어락 같은 기술을 지금껏 일상 속에서 되게 자연스럽게 여겨왔었는데 들쭉날쭉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구에게나 당연한 건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되게 소중한 것들을 당연하게 누리고 왔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북한과 남한 이런 게 비슷하다라고 느꼈던 게 있으실까요? 주로 사람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기술이라던가 환경은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먹거리도 다르고. 근데 이 사람의 심리는 거의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똑같이 저희가 10대 때 하는 고민을 여기 한국에 있는 10대들도 하고 있고 저희가 20대 때 하는 고민을 이 친구들도 하고 있고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더군다나 저희는 또 언어도 똑같은 언어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 이전의 어떤 분단 이전의 역사도 공통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누구나 뒷담도 하고 이런 거 거의 똑같아요. 네, 그리고 20대 때는 술 좋아하고 연애하고 싶어하고 여행을 하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그 수준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인간의 어떤 본성이라던가 행위라던가 욕구는 거의 똑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별로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네, 북한에 계신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신다는 걸 들으니까 많은 면에서 북한과 남한이 문화나 역사 이런 걸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2부에서는 백두산 들쭉날쭉님이 남한으로 오시게 된 과정과 첫 남한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벌써 2부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인천 용관님은 2부에서의 들쭉날쭉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어려웠던 점들 적응하시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약간 사회생활 했을 때 그런 적응했던 저의 모습들이 좀 생각이 나면서 결은 좀 다르지만 공감을 했던 것 같고 또 몰랐던 북한에서의 얘기들도 되게 많이 안 것 같아서 되게 집중해서 실감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서울 옥수수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도어락 드라마를 보시고 도어락이 선전일 거다, 약간 과정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고 또 북한 사람들도 저희와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게 다시 한번 사람들은 어딜 가나 다 똑같고 저희도 이제 다양한 문화나 그런 차이가 있지만 많은 걸 공유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3부에서는 들쭉날쭉님이 현재 남한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이야기 나눠볼 예정인데요. 벌써부터 들쭉날쭉님의 대학생활, 앞으로의 계획 등 다양한 얘기가 궁금해집니다. 네, 대학생으로서의 들쭉날쭉님의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이니까요. 저희 사부작 팟캐스트 많이 들어주시고요. 인스타에 놀러오셔서 팔로우도 해주시고 업로드 소식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인사로 마무리할까요? 지금까지 서울 옥수수 백두산 들쭉날쭉 인천 용과였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